치매? 그건 노인만 걸리는 병이라고 생각했나요? 아니요. 충격적이게도 40대, 심지어 30대에 찾아오는 젊은 치매가 존재합니다. 기억은 사라지고 성격은 바뀌고 가족은 혼란에 빠지는데 과연 이 비밀을 풀 수 있을까요? 저는 신경과 전문의 AI 박사 이영수입니다. 지난 20년간 수많은 치매 환자와 가족을 만나며 그들의 삶을 지켜봐 왔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숨겨진 진실, 젊은 치매의 세계로 안내하며 제가 직접 겪은 한 가족의 놀라운 이야기를 공개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사례가 아닙니다. 젊은 나이에 치매와 맞서 싸우는 용기와 웃음, 그리고 눈물로 가득한 여정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을 놀라게 할 이야기를 시작할 테니 끝까지 함께해 보세요. 제가 처음 박씨 가족을 만난 건 2024년 서울의 한 중견 IT 회사에서 근무하던 48세 박준영 씨가 진료실 문을 두드렸을 때였습니다. 준영 씨는 활기찬 삶을 살아가던 사람이었어요. 아내 혜진 45세와 두 딸 민서 12세와 수진 9세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렸죠. 회사에서는 팀장을 맡아 동료들에게 신뢰를 받았고 주말이면 가족과 함께 한강에서 자전거를 타며 웃음을 나누곤 했습니다. 준영 씨는 기술에 대한 열정이 넘쳤고 집에서는 가족을 위해 맛있는 파스타를 만들어 주기도 했어요. 하지만 최근 몇 달 그의 모습이 달라졌어요. 회의 중 말을 잃고 집에서는 딸들의 이름을 혼동하며 심지어 중요한 프로젝트 자료를 잃어버리기까지 했죠. 처음엔 스트레스로 여겼지만 혜진이 저를 찾아왔을 때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박사님, 남편이 이상해요. 40대에 치매가 오는 게 가능할까요? 저는 의아했죠. 40대의 치매? 하지만 몇 가지 테스트와 뇌 영상 결과 진단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전두축두엽 치매 FTD, 흔히 젊은 치매로 불리는 질환의 초기 단계였어요. 젊은 치매는 노인 치매와 다릅니다. 주로 65세 미만에 발병하며 알츠하이머와 달리 기억력, 손실보다 성격 변화나 행동 이상이 먼저 나타나곤 해요. 저는 박씨 가족에게 이 병의 특성과 진행 과정을 상세히 설명했어요. 준영 씨의 경우 전두엽이 손상되면서 충동 조절이나 계획 능력이 약화된 겁니다. 하지만 초기라면 치료와 환경 조절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어요. 미영은 충격 속에서도 단단한 결심을 보였어요. 남편이 이런 상태라도 가족을 지키고 싶어요. 가족들은 제가 제안한 약물 치료와 인지 훈련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준영 씨는 회사에서 실수를 반복하며 결국 퇴사를 했고 집에서는 갑자기 화를 내거나 무기력에 빠지곤 했어요. 한 번은 혜진과 요리 중이던 준영 씨가 갑자기 부엌을 떠나버려 가족 모두 당황했죠. 혜진은 남편을 달래다 지쳤고 민서는 아빠가 자신을 외면하는 것 같아 서운함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수지는 아빠가 예전처럼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지 않자 조용히 방에 틀어박히곤 했죠. 저는 가족들에게 젊은 치매가 병의 일부일 뿐 가족 간의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님을 거듭 설명했어요. 이건 준영 씨의 잘못이 아니에요. 뇌가 변화를 겪고 있는 거죠. 여러분의 지지가 그를 지탱할 거예요. 어느 날 진료실에서 준영 씨가 어린 시절 좋아했던 피아노 연주를 떠올리며 미소를 지었어요. 아빠가 어렸을 때 피아노 치던 모습이 생각나요. 그때 참 멋졌어요. 수진의 말에 저는 아이디어가 떠올랐죠. 치매 환자는 감정이 남아 있어요. 익숙한 활동은 그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피아노를 다시 시도해 보세요. 가족들은 집에 작은 피아노를 들여놓고 준영 씨가 예전처럼 손가락을 움직이게 했어요. 처음엔 서툴렀지만 어느 날 갑자기 캐논 D의 멜로디가 흘러나왔어요. 가족들은 놀라며 박수를 쳤고 준영 씨는 그 소리에 웃음을 터뜨렸죠. 그 순간 집안의 웃음이 다시 퍼졌어요. 혜진은 지역 치매 지원 센터에서 만난 다른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위안을 얻었고 민서는 아빠와 함께 피아노 곡을 부르며 다시 가까워졌어요. 수지는 아빠가 치는 곡에 맞춰 춤을 추며 기쁨을 되찾았죠.
저는 그들이 서로를 위로하며 새로운 희망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며 젊은 치매도 사랑으로 이겨낼 수 있음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여정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어느 날 준영 씨가 갑자기 집을 나가버렸어요. 가족들은 당황하며 저에게 연락했고 GPS 추적기를 통해 근처 공원에서 발견했죠. 준영 씨는 그곳에서 어린 시절 친구와 놀던 나무 아래 앉아 있었어요. 여기서 예전이 생각났어.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죠. 저는 가족들에게 이런 순간이 치매 환자의 잃어버린 기억을 되찾으려는 시도일 수 있다고 설명했어요. 그 나무 아래에서 추억을 떠올리게 해주세요. 가족들은 공원에 작은 피크닉을 준비했고 준영 씨는 딸들과 함께 나무 아래 앉아 옛날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민서는 아빠가 웃으며 말하는 모습을 사진에 담았고 수지는 나무에 작은 리본을 묶어 아빠의 나무라고 이름 붙였죠. 이 작은 이벤트는 가족의 유대감을 다시금 강화했어요. 혜진은 그날 밤 일기를 쓰며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거야 라고 적었고 저는 그 문장을 읽으며 감동을 받았습니다. 젊은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에게 실용적인 팁을 더 드리고 싶어요. 첫째,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젊은 환자는 활동량이 많아 위험에 노출될 수 있어요. 집안의 위험 요소에 날카로운 칼, 뜨거운 물기를 제거하고 문에 잠금 장치를 설치하세요. GPS 추적기를 활용하면 외출 시 안전을 지킬 수 있습니다. 준영 씨의 공원 사건 이후 가족들은 GPS를 필수로 사용하게 됐어요. 둘째, 일상 루틴을 유지하세요. 규칙적인 식사와 수면, 간단한 운동은 혼란을 줄여줍니다. 예를 들어 준영 씨는 매일 아침 산책과 피아노 시간을 가지며 안정감을 찾았어요. 하루를 시작하며 아침 음악을 틀어주는 것도 효과적이었죠. 셋째, 효과적인 의사소통이 필요해요. 간단하고 명확한 지시를 주세요. 회의 준비해요 대신 서류 정리할 시간이에요 라고 말하는 게 좋아요. 논쟁은 피하고 감정을 인정하며 대응하세요. 예를 들어 화가 난 준영 씨에게 지금 힘든가요? 같이 쉬어요 라고 말하며 침착하게 다가갔어요. 넷째, 가족 간 역할 분담을 하세요. 돌봄 부담을 한 사람에게만 지우지 마세요. 한 명은 병원 동행, 다른 한 명은 가사와 아이 돌봄을 맡는 식으로요. 박 씨 가족은 혜진이 병원, 민서가 동생 돌봄, 영수가 가사를 나눴어요. 마지막으로 돌봄자는 자신을 돌보는 시간을 가져야 해요. 번아웃을 막기 위해 상담이나 가족 모임에 참여하세요. 혜진이 지원센터에서 친구를 사귀고 힘이 된 것처럼요. 또한 주 1회는 자신만의 취미 시간을 가지세요. 혜진은 요가를 시작하며 스트레스를 해소했어요. 젊은 치매 진단 초기 단계에서 가족이 취할 수 있는 대처법도 중요합니다. 먼저 진단을 정확히 이해하세요. 의사와 상담해 질환 유형 FTD, 알츠하이머 등과 진행 속도를 파악하세요. 저는 준영 씨에게 정기적인 뇌 영상 검사와 인지 테스트를 권유했어요. 약물 치료와 인지 훈련을 병행할 수 있는지 알아보세요. 정보는 가족의 가장 큰 무기입니다. 다음으로 법적 재정적 준비를 하세요. 젊은 환자는 직업과 경제 활동을 잃을 수 있어요. 위임장과 재정 계획을 미리 세우세요. 박 씨 가족은 준영 씨의 퇴사 후 보험을 점검하고 저축을 재조정했어요. 또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세요. 지역 치매센터나 직장 복지 프로그램을 활용해 상담과 지원을 받으세요. 저는 박 씨 가족에게 회사 복지 상담사를 연결해줬고 이는 큰 도움이 됐어요. 가족 교육도 필수예요. 특히 어린 자녀가 있다면 치매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세요. 민서와 수지는 아빠의 병을 그림으로 표현하며 두려움을 줄였고 저는 그 그림을 보며 아이들의 회복력을 느꼈어요. 마지막으로 감정적 준비를 하세요. 젊은 치매는 가족의 일상과 미래를 바꾸지만 서로 지지하며 극복할 수 있습니다. 혜진이 눈물을 삼키며 가족과 대화한 것처럼 감정을 나누세요. 저는 가족들에게 주기적인 상담을 권유했는데 이는 그들의 정신적 안정에 큰 역할을 했어요. 시간이 지나며 박 씨 가족은 새로운 루틴을 만들어 갔어요.
준영 씨는 피아노를 치는 날이면 가족이 함께 노래를 부르며 웃음을 나누었고, 혜진은 이를 동영상으로 기록해 추억을 남겼어요. 어느 날 준영 씨가 갑자기 내가 예전처럼 프로그래밍을 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저는 그의 상태에 맞춘 간단한 코딩 과제를 제안했고, 그는 딸들과 함께 간단한 게임 코드를 짜는데 성공했죠. 그날 밤 가족은 게임을 플레이하며 환호성을 질렀어요. 이 작은 성공은 준영 씨의 자신감을 되찾게 했고, 가족은 더 큰 희망을 품게 됐습니다. 저는 그들을 보며 치매가 삶을 끝내는 게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연결하는 기회가 될 수 있음을 깨달았어요. 박 씨 가족을 통해 저는 젊은 치매가 단순히 병을 늦추는 데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준영 씨의 피아노와 코딩은 단순한 활동이 아니에요. 가족의 사랑과 인내가 피운 희망의 선율이자 창조였죠. 젊은 치매는 가족에게 큰 시험이지만 함께라면 더 강한 유대를 쌓을 수 있습니다. 정보와 지원, 서로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어떤 도전도 이겨낼 수 있어요. 여러분의 가족도 이 여정에서 서로를 붙잡길 바랍니다. 젊은 치매 환자와 가족을 위한 길은 쉽지 않지만 사랑과 지혜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는 어떤 모습일까요? 그 이야기를 함께 만들어가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가족에게 희망을 전할 수 있게 합니다. 다음 시편에서는 치매, 가족 모두를 위한 준비는? 이라는 주제로 찾아옵니다. 치매는 한 사람의 병이 아니라 가족 전체의 여정입니다. 법적 준비, 정서적 지원, 장기 돌봄 계획까지 한 가족의 이야기를 통해 실질적인 가이드를 드릴게요. 다음 편도 놓치지 마세요.